3월의 병원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는 진료실에서 윤마리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지켜봤어요. 하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몇 마디뿐이었죠. 말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됐고요. 폐와 간으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뭔가를 계속 설명했지만 마리의 시선은 창밖 벚나무에 가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들으시는 거 맞죠? 네, 듣고 있어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68년을 살아온 목소리치곤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은 안 모시고 오셨네요. 다음엔 꼭 가족분과 함께.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들을 수 있어요. 의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리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슬퍼 보였는지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길어야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안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선생님, 저 이제 68살이에요. 평생 약 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치료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1년이면 충분해요. 1년. 마리는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65일, 12달, 52주. 생각보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마리는 로비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안도하고 있었어요. 환자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할아버지 한 분은 보호자와 함께 천천히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마리는 가방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진 잘 끝났다. 저녁 먹고 갈게.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3월의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평생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마리는 작은 꽃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노란 수선화가 예뻤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한 다발에만 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평생 자신을 위해 꽃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늘 제사상에 올릴 국화나 시댁 차례 때 쓸 꽃만 샀었죠. 수선화를 안고 버스에 올랐을 때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꽃 예쁘네요. 누구한테 선물하세요? 아니요. 제가 볼 거예요. 어머, 낭만적이시네. 마리는 웃었어요. 낭만. 그런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진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소와 똑같은 메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수선화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저녁을 먹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36살 아들은 아직도 마리가 걱정됐어요. 뭐 늙으면 이것저것 나오는 거지. 별거 없더라.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은요? 괜찮대. 의사가 오히려 건강하다고 그러던데. 다행이다. 어머니, 나이에 건강하신 게 최고죠. 진호는 안심한 듯 다시 밥을 먹었어요. 마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 마지막까지 엄마로만 기억되고 싶어. 엄마, 이 꽃은 뭐예요? 오다가 예뻐서 샀어. 어머니가 꽃을 사오시다니 신기하네요.
엄마도 이제 좀 여유 생겼나 봐. 진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리는 수선화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햇살 같았어요. 그날 밤 마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이 중학생 때 쓰던 노트였는데 앞쪽 몇 장만 쓰고 남은 것이었어요. 표지엔 꿈을 향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는 펜을 들고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 마지막 1년 버킷리스트. 그리고 천천히 목록을 적어 내려갔어요.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들,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들. 1. 한강 벚꽃 피는 날, 혼자 김밥 먹기. 2. 젊었을 때 입고 싶던 빨간 원피스 사기. 3. 스마트폰 배우기. 4. 40년 전 친구 명자 찾기. 5.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파마하기. 6.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기. 7. 바다 보러 가기. 8. 가족 여행 가기. 9. 손편지 쓰기. 10. 김치 담그는 법 딸에게 가르쳐 주기. 11. 사진 많이 찍기. 12. 일기 쓰기. 목록을 다 적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설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68년 동안 충분히 참았잖아. 마리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마리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버킷리스트 1번을 실행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평소처럼 밥을 하고 김을 펴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단무지 대신 아보카도를 넣고 당근 대신 노란 파프리카를 넣었어요. 말에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이었죠. 진호와 수지는 단무지를 좋아했지만 마리는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맛이 더 좋았습니다. 계란도 평소보다 더 두툼하게 부쳤어요. 살짝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햄 대신 크래미를 넣고 참기름도 듬뿍. 어머니, 오늘 소풍 가세요? 출근 준비를 하던 진호가 도시락을 보며 물었어요. 응. 날씨 좋으니까 공원 좀 다녀올까 해서. 그럼 저한테도 하나 싸주시지 그랬어요. 회사에서 먹으면 좋은데 너 회사 근처에 식당 많잖아. 이건 엄마 거야. 진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가족 도시락만 싸던 엄마가 자기 것만 챙기다니. 에이, 엄마도 가끔은 내 것도 챙겨야지. 맨날 너희 것만 싸면 재미없어. 마리는 웃으며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벚꽃은 만개에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송이 같았어요. 마리는 여의도 쪽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곳이었어요. 도시락을 펼쳤을 때 마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와, 혼잣말처럼 감탄이 새어나왔어요. 햇살 아래 놓인 자기만의 도시락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들, 정성스럽게 만 김밥들. 이 모든 게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니.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인생 처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였죠. 68년을 살았는데 처음이네. 혼자만을 위한 도시락. 옆 벤치에 젊은 엄마와 딸이 앉았어요. 5살쯤 돼 보이는 딸아이는 김밥을 먹으며 제잘거렸고 엄마는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예쁘게 나왔어? 응. 우리 공주 최고로 예뻐. 한 입 더 먹어봐.
아, 김밥 맛있다. 마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가방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지폰에서 3G로 바꾼 지 몇 년 됐지만 아직도 사용법이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카메라 기능은 알았어요. 서툴게 버튼을 눌러 자기 도시락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렸고 구도도 이상했지만 그래도 저장했어요. 생전 처음 찍어보는 내 것의 사진이었습니다. 김밥을 천천히 먹으며 마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사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몇 년 만이었어요. 보통은 자판기 커피나 집에서 믹스커피만 마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사이즈는요? 제일 작은 걸로요. 톨 사이즈요. 샷 추가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기본으로요. 네. 5,500원입니다. 마리는 지갑을 열어 10,000원을 건넸어요. 커피 한 잔이 5,500원이라니.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어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대학생들이 웃으며 떠들었어요. 과제 얘기, 연애 얘기, 미래 계획 얘기. 나는 졸업하면 여행부터 갈 거야. 유럽으로. 좋겠다. 나는 취업부터 해야 돼. 에이, 인생 한 번인데 뭐. 인생 한 번. 마리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아. 인생 한 번이지? 그날 저녁 마리는 노트를 펼치고 1번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벚꽃도 예뻤고, 김밥도 맛있었고, 커피도 좋았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5월이 되자 마리는 버킷리스트 2번과 3번을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사고 스마트폰을 배우기로 한 거예요. 토요일 아침 마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대문 시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빨간 옷을 입어도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해도 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동대문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옷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 어때요? 한 가게에서 마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20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빨간 원피스였어요. 무릎까지 오는 길이에 허리선이 살짝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었죠. 우와, 어머니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피부가 하얘셔서 빨강이 딱인데요? 그래요. 근데 좀 짧지 않아요? 제 나이에. 아니에요. 요즘 이게 트렌드예요. 그리고 어머니 다리 예쁘세요. 입어보세요. 점원의 말에 용기를 얻은 마리는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아니, 오랜만에 자신다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검정색이나 베이지색, 회색 옷만 입었던 게 시집 와서부터였나? 어머니, 어떠세요? 점원이 커튼 밖에서 물었어요. 나와 보세요. 마리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습니다. 헐, 대박, 완전 예쁘세요. 20년은 젊어 보이는데요? 정말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 나이시면 이렇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주세요.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가격은 79,000원인데 현금이시면 7만 원에 드릴게요. 7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마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라도 써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리는 휴대폰 가게에 들렀습니다. 간판에 스마트폰 교육 무료라고 써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저 스마트폰 배우고 싶은데 수업 같은 거 있나요? 아, 어르신 대상 수업은 매주 수요일에 구청에서 해요. 근데 급하시면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손님 없으니까요. 어머니 폰 뭐 쓰세요? 마리는 낡은 삼지폰을 꺼냈어요. 우와, 이거 요즘 보기 힘든데요. 스마트폰으로 바꾸실 거예요? 아니요. 이걸로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바꿀 생각은 있는데 아, 그럼 일단 이 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젊은 점원은 친절하게 카카오톡 설치부터 사진 찍는 법까지 알려줬어요. 30분 넘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카메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 돌리시면 셀카, 셀카가 뭐예요? 자기 얼굴 찍는 거요. 한번 해보세요. 마리는 어색하게 핸드폰을 들었어요.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사진이 찍혔습니다. 헐, 어머니 이쁘게 나왔는데요? 이거 딸한테 보내보세요. 어떻게 보내요? 여기 이렇게 카톡 열어서 이름 선택하고 사진 선택. 마리는 점원의 도움을 받아 딸 수진에게 처음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 사진이야. 5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갑자기 사진을 보내시면 깜짝 놀라잖아요. 놀랐어. 미안. 셀카 찍는 법 배웠거든. 셀카요? 엄마가 셀카를? 누가 알려드렸어요? 핸드폰 가게 점원 총각이. 점원 총각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 엄마도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 안 돼? 수진은 의아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니, 좋죠. 근데 진짜 왜 이러세요? 갑자기 사진도 찍고 카톡도 하시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마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프긴. 엄마도 요즘 세상 따라가려면 배워야지. 전화를 끊고 마리는 빨간 원피스를 꺼내 걸어뒀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마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윤마리 환자분. 네. 혈액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종양 표지자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갔네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마리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치료는 언제 시작할 건가요? 정말 안 하실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환자분, 지금이라도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면. 선생님, 저 가족한테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지낼 거예요. 하지만 나중엔 증상이 심해지면 숨길 수 없어요. 통증도 올 거고. 알아요. 그때 가서 말할게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오며 마리는 영수증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그날 저녁 집에 온 수지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머리 자르셨어요? 응. 미용실 갔다 왔어. 헐, 파마까지 하셨네요. 완전 젊어 보이시는데요? 염색도 하신 거예요? 응. 흰머리 좀 가리려고. 우와, 엄마 완전 예쁘세요. 그래. 엄마도 멋 좀 부리면 안 되냐? 아니, 되죠. 근데 진짜 요즘 왜 이러세요? 혹시 누구 만나세요? 야, 이 애가 엄마가 늙어도 기분 전환은 할 수 있지. 수지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어요.
엄마의 밝은 얼굴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물어보기가 무서웠습니다. 7월의 어느 토요일, 마리는 낡은 주소록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4번, 명자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박명자, 40년 전 가장 친했던 친구. 시집가고 나서 연락이 끊겼는데 정확한 이유는 기억도 안 났어요. 아마 사소한 다툼이었을 거예요. 누가 먼저 연락을 안 했다거나 그런 것. 박명자.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으려나. 전화를 걸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마리는 한숨을 쉬며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동창회 회장한테 전화해보자.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미숙의 번호는 그나마 살아있었어요. 여보세요? 미수가, 나 말이야. 어머, 마리아. 세상에 얼마만이야? 5년, 6년? 그러게.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무슨 소리야? 다들 바쁘지 뭐. 근데 무슨 일이야? 혹시 명자 연락처 알아? 박명자. 40년 전에 싸우고 연락 끊었는데 찾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미숙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 명자 말이야. 요양병원에 있다고 들었어. 치매가 와서. 마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 명자가? 3년 전부터래. 자식들이 모시고 살다가 힘들어서 병원에 모셨대. 어디 병원인데? 잠깐만. 찾아볼게. 작년에 문병 갔을 때 주소 받아놨거든. 며칠 후 마리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박명자 환자 면회 왔습니다. 아, 네. 304호예요. 복도 끝에서 왼쪽이에요. 감사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리는 여러 방을 지나쳤어요. 어떤 방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어떤 방에선 간호사가 환자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304호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은 할머니가 보였어요. 예전 모습은 아니었지만 마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은 많이 마른 듯 했지만 얼굴 윤곽은 그대로였어요. 명자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흐릿한 눈빛으로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나, 마리야. 윤마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한참을 바라보던 명자의 눈에 갑자기 빛이 돌았어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마리? 마리야? 나야. 이 미친 거사. 너 지금 왔어? 40년 만에? 갑자기 퍼붓는 욕에 마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 명자의 말투 그대로였거든요. 거칠지만 정 많던 친구. 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그래. 이 나쁜 거? 나 기다렸잖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명자의 손은 말의 것만큼이나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명자야. 나 너 보고 싶었어. 거짓말.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 왜 싸웠었더라? 마리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글쎄. 내가 내 결혼식에 못 갔었나? 시어머니가 아팠어. 아, 맞다. 그때 너무 서운했어. 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미안해. 바보같이. 그런 거 가지고 40년을 안 봤네. 명자가 웃었어요. 이가 몇 개 빠진 웃음이었지만 예전처럼 밝았습니다. 마리야, 너 살 좀 빠졌다. 너도 많이 늙었어. 진짜 환자한테 그런 말을 해?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마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아파. 어디? 여기저기 그냥 많이 오래 못 살 것 같아. 명자는 마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흐릿했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래도 나 보러 와줘서 고마워. 진짜로. 나도 고마워. 살아있어 줘서. 우린 끝까지 못 봤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해질 때까지 옛날 얘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남자 얘기, 시집살이 얘기,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얘기. 명자는 중간중간 기억이 끊겼지만 마리가 채워줬어요. 우리 학창 시절 때 수학 여행 갔었잖아. 경주로. 경주? 나 기억 안 나는데. 너 그때 버스에서 멀미해서 토했어. 그래서 내가 내 도시락 다 줬잖아. 그랬어? 미안. 뭐가 미안해. 우리 친구인데.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간호사가 와서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알려줬을 때 마리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영자야,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좀 더 있다가.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거짓말 말고. 약속해. 응, 약속할게. 하지만 마리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 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리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4번 옆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영자야, 우리 다음 생엔 안 싸우고 살자. 40년을 허비하지 말고 매일 만나서 수다 떨자. 그리고 서로 먼저 사과하자. 자존심 같은 거 부리지 말고. 9월이 되자 마리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고 반찬 가게 일을 하다가도 숨이 찼어요. 손님들이 알아챌까봐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힘들었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이, 감기 기운 있나 봐. 푹 쉬면 나아. 병원 가보세요. 요즘 독감도 유행인데.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마리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진통제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진통제로는 이제 효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왜? 집이 있는데? 그냥요. 엄마 보고 싶어서. 요즘 일 바빠서 자주 못 왔잖아요. 그래. 그럼 자고 갈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마리는 저녁을 준비하다가 현기증이 났어요. 부엌에서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달려왔어요. 응,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 그날 밤 수지는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영수증을 하나하나 펼쳐보니 6개월치가 나왔어요. CT 검사, 혈액 검사, 조직 검사, PET-CT. 모든 게 암 진단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소리를 지르자 마리가 놀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이게 뭐예요?
종양내과는 또 뭐고? 엄마, 설명해 주세요. 마리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미안해. 미안하긴요. 언제부터였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까봐. 걱정은요? 당연히 해야죠.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걸 숨겨요? 수진은 울먹이며 소리쳤고 그 소리에 진호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가. 수진이 영수증을 내밀자 진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3월부터. 3월? 지금이 9월인데요? 반년 동안이나 숨기신 거예요? 알아. 반년 동안 숨겼어. 진호는 주저앉았고 수진은 계속 울었어요. 마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는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걸? 너희 눈물 보기 싫어서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지막 시간을 내가 정하고 싶었어. 마리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이거 봐. 내 버킷리스트야. 수진이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체크 표시된 항목들을 보며 눈물이 더 흘렀어요. 엄마, 이걸 혼자 하셨어요? 우리한텐 말도 안 하고? 응, 근데 행복했어. 진짜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됐어요? 이제부터 같이 하면 되지. 마리는 두 사람을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식들의 체온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같이 채워가자. 응? 얼마나 남으셨어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길면 몇 달. 치료는요? 항암은요? 안 할 거야. 나 이대로 갈래. 하지만 진호야, 수진아, 엄마 소원이야. 약 먹고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아. 집에서, 너희 옆에서 웃으면서 가고 싶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울고 웃고 화내고 다시 안고 그렇게 가을밤은 깊어갔습니다. 10월 가족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킷리스트 7번과 8번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차 멀미는요? 진호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창문 바람 쐬니까 좋네. 수지는 옆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바다 보면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발이나 담그고 싶다. 파도 소리도 듣고. 파도 무섭지 않으세요? 이제 무서울 게 뭐 있겠어. 오히려 기대돼. 차창 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추수가 끝난 논밭.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바다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와. 마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이처럼 성급하게.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백사장에 도착하자 마리는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았을 때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보드랍고 따뜻하고. 수진아, 진호야, 너희도 와. 세 사람은 나란히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섰어요.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차갑다. 수진이 소리쳤고 마리도 따라 웃었어요. 정말 차갑네. 근데 시원해. 엄마, 사진 찍을게요. 스마트폰 배우신 거 써먹어야죠. 그래, 많이 찍어. 수지는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는 엄마, 파도에 발 담그는 엄마, 눈을 감고 바람을 맞는 엄마. 엄마, 이 사진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보세요. 사진 속 마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저기 횟집 가자. 엄마 횟감 좋아하시잖아. 진호의 제안에 세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3명이요. 여기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모듬에 대자하고요. 매운탕도 주세요. 소주도 한 병. 음식이 나오자 마리는 감탄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신선한 거 오랜만이다. 살아있어. 많이 드세요, 엄마. 너희도 먹어. 수진이 회를 집어 엄마 앞에 놓았어요. 엄마가 제일 많이 드셔야죠. 고마워. 식사를 하며 마리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죽으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은 멈칫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궁금해서. 솔직하게 말해봐.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맛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나는 목소리요. 엄마가 나 부르는 목소리. 수진아하고 부르시는 그 목소리. 마리는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엄마 목소리 녹음해. 그리고 나중에 엄마 밥 못 먹게 되면 수진이가 배워서 해 먹어. 엄마 레시피 다 적어줄게. 네. 그날 밤 숙소에서 마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예쁘다. 이렇게 별 많은 거 언제 본 게 언젠지 모르겠다. 수진이 옆에 와서 함께 별을 봤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뭐가? 죽는 게요. 마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무섭지. 근데 후회는 없어. 너희 낳아서 키운 것도 힘들게 산 것도 다 내 인생이었으니까. 엄마, 너는 엄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미루지 말고. 네,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닷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마리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방파제에 앉아 일출을 기다렸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답다. 마리는 두 손을 모았어요. 특별히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날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 진호와 수진이 걱정스럽게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놀랐잖아요. 미안. 해 뜨는 거 보고 싶어서. 다음엔 깨워주세요. 같이 볼게요. 그래. 다음엔 그럴게. 하지만 마리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일출은 혼자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여행 마지막 날, 세 사람은 정동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너무 좋았어. 평생 기억할 것 같아. 다음에 또 와요. 마리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수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무 사랑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리는 잠이 들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담요를 덮어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 꿈꾸고 계실까? 행복한 꿈이길.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마리는 공책에 체크 표시를 2개 했어요. 7번과 8번. 바다는 역시 아름다웠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여서 더 따뜻했다.
파도 소리, 별, 일출. 모든 게 선물 같았다. 11월이 되자 마리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진호가 물컵을 건넸지만 마리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 입원하세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싫어. 집이 좋아. 하지만 진호야, 엄마 소원이야. 집에 있게 해줘. 마지막까지 내 집에 있고 싶어. 수지는 회사를 휴직하고 엄마를 돌봤어요. 매일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엄마, 입맛 없으시죠? 응. 근데 괜찮아.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마리는 잠시 생각했어요. 김치. 배추김치 먹고 싶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같이 담그자. 너한테 가르쳐 줘야지. 우리 집 김치 맛. 다음 날 수지는 배추와 재료를 사왔습니다. 마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돼. 마지막으로 마리는 배추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말이야. 재료도 중요하지만 손맛이 제일 중요해. 손맛이요? 응. 정성이지. 이걸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사랑을 담는 거지. 엄마는 항상 누구 생각하면서 하셨어요? 너희들이지. 오빠랑 너. 그리고 너희 아빠. 수지는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 고춧가루 넣는데 이렇게 골고루 묻혀야 돼.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적으면 맛이 없어. 네. 파랑 마늘은 듬뿍 넣고 새우젓도 잊지 말고. 이게 감칠맛을 내거든. 두 사람은 오후 내내 김치를 담갔습니다. 마리는 중간중간 쉬면서도 끝까지 함께했어요. 다 됐다. 이제 숙성만 시키면 돼. 고생하셨어요, 엄마. 수진아. 그래. 내가 없어도 이렇게 담가. 오빠한테도 해주고. 그게 우리 집 맛이야. 내 엄마가 너한테 남겨주는 거야. 네. 그날 밤 김치를 조금 꺼내 밥상을 차렸어요. 갓 담근 김치라 아직 덜 익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진호도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 맛을 어떻게 잊어요? 과찬이야. 근데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마리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삼키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삼켰습니다. 밥맛 있을 땐 아직 괜찮은 거야. 기억해.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12월이 되자 마리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매일 방문했어요. 어머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진호가 책을 들고 물었어요. 아니, 그냥 너희 얘기 들려줘. 책은 딱딱해. 무슨 얘기요? 아무거나. 오늘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평범한 얘기.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 레시피로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있었어요. 엄마 맛이 났어요. 그래. 잘했네. 수진이도 이제 주방일 제법 하네. 오빠는요? 저는, 어머니, 손 좀 잡아도 될까요? 그래. 진호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손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아니야. 너 충분히 잘했어. 엄마가 고마워. 너 같은 아들 둬서. 마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떠나도 잘 먹어야 돼. 밥심으로 사는 거야. 사람은. 네,
엄마, 그리고 웃으면서 살아. 내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 약속해. 웃으면서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날 밤 마리는 공책을 꺼내달라고 했어요. 수진이 공책을 건네자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12. 끝까지 사랑하기 완료. 어느 날 오후 마리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편지함 좀 가져와 줄래? 서랍 맨 아래. 편지함이요? 응. 수진이 낡은 나무 편지함을 가져왔어요. 마리는 그 안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랑 오빠 앞으로 쓴 편지야. 엄마, 지금 읽지 말고 내가 떠나고 나서 읽어. 약속. 네. 그리고 이것도. 마리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안에는 낡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내 거야. 내가 가져. 엄마, 이런 거 지금 주시면. 지금 아니면 언제 줘? 받아. 나중에 내 딸한테 줘. 수지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리는 버킷리스트 9번을 완료했어요. 손편지 쓰기. 12월 중순 마리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의사가 왔다 갔고 호스피스 간호사가 매일 방문했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진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리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2사람을 불렀어요. 진호야, 수진아. 네, 엄마. 엄마 정말 행복했어. 너희 덕분에. 저희야말로요.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 후회도 없고. 엄마, 너희는 좋은 사람들이야. 그거 잊지 마. 엄마가 자랑스러워. 마리는 2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래 불러줄래? 무슨 노래요? 너희 어렸을 때 불러주던 거. 반짝반짝 작은 별. 기억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진호도 따라 불렀습니다. 2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방 안을 채웠어요.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마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어요. 사랑한다. 너희들. 그것이 마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월의 어느 날 새벽 윤마리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반찬가게 단골 손님 몇 분이 찾아왔어요. 고인께서는 참 밝으셨어요. 그러게요. 마지막까지 웃으셨대요. 복 받으실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수진과 진호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엄마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웃으면서 살아라. 장례 마지막 날 2사람은 엄마의 편지를 읽었어요. 진호야, 너는 항상 착한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동생 챙기고 엄마 걱정하고 이제는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해. 엄마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반찬 가게 하고 싶으면 해. 엄마 레시피 다 적어놨어. 공책 보면 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수진아.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외롭지 않았어. 김치 담그는 법 잊지 마. 그게 우리 가족의 맛이야. 결혼하든 안 하든 내 마음대로 살아. 행복만 하면 돼. 내 꿈 이루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미루지 말고.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2사람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그리움도 사랑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과 진호는 강릉으로 다시 갔습니다. 엄마의 유언대로 바다에 산골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하면 될까? 응. 엄마가 좋아하시던 곳이야. 여기가 맞아. 파도가 밀려오는 백사장에서 두 사람은 쟤를 바람에 날렸습니다. 쟤는 바다로 하늘로 흩어졌어요. 잘 가세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행복하세요, 엄마. 거기선 편히 계세요. 바람이 불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엄마의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적힌 엄마의 일기를 읽었어요. 3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김밥을 먹었다. 68년 만에 처음이다. 행복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5월 3일. 빨간 원피스를 샀다. 거울을 보니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진짜 나였다. 이게 나였어. 7월 20일. 명자를 만났다. 40년 만에. 우리는 결국 서로를 잊지 않았다. 친구란 그런 거구나. 10월 12일. 아이들과 바다에 갔다. 파도가 발을 적실 때 살아있음을 느꼈다. 감사했다. 11월 8일. 수진이와 김치를 담갔다. 이제 내 손맛은 딸에게 전해졌다. 내가 사라져도 내 맛은 남는다. 12월 5일. 진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12월 20일. 더 이상 쓸 힘이 없다. 하지만 후회 없다. 나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진호야. 이건 유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살아낸 증거야. 엄마는 끝까지 행복했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 슬퍼하지 말고 웃으면서 매일매일 행복을 찾으면서 사랑한다. 수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지. 3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도시락을 싸서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처음 버킷리스트를 시작했던 그 장소였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해봤어요. 어때요?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수지는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맛이 나네. 똑같아. 핸드폰으로 도시락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 차례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후회 없이. 바람이 다시 불었고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새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그 밑에 천천히 목록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기. 2. 후회 없이 사랑하기. 3. 매일 감사하기. 4. 나를 위한 시간 갖기. 5. 두려움 없이 도전하기. 6. 진짜 내가 되기. 벚꽃은 계속 흩날렸고 봄은 다시 왔습니다. 마리가 없는 봄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한편 진호는 엄마의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마린의 반찬 가게.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게 맞죠. 이게 어머니 가게니까. 진호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매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어머니 레시피예요.
사랑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역시 엄마 손맛은 못 따라가요. 가게 한쪽에는 마리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진호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팔렸어요. 어머니, 손맛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진 속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수지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빠, 나 엄마 될 것 같아. 진짜 축하해. 이름 지어야 하는데 엄마 이름 한 글자 넣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마리. 희망희자. 희망이는 어때? 완벽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희망아, 너는 할머니 못 만나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이었는지 많이 얘기해 줄게. 창밖으론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또 변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엄마의 공책을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걸. 엄마가 보여주셨어요.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다음해 봄 벚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수지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희망아, 여기가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곳이야. 여기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아기는 햇살을 받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용감하게 살아. 그리고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수지는 아기에게 입 맞추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벚꽃은 매년 피고 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가 남긴 사랑은 결코 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1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사랑의 시작, 용기의 시작, 진짜 삶의 시작.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희망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진호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뭐하러 왔어? 그냥 엄마 생각나서. 나도.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오빠, 엄마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법. 맞아. 후회 없이 사는 법. 매일을 마지막처럼 사는 법. 엄마는 마지막 1년을 평생처럼 사셨어. 아니, 어쩌면 평생보다 더 진하게. 응, 그게 진짜 사는 거더라. 창밖으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잘 계시죠? 수진이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별은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 있다. 너희도 잘 살아라. 행복하게. 그렇게 마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사랑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수진의 마음에서, 진호의 손맛에서, 희망이의 웃음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나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마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대답은 당신이 써내려가는 오늘 속에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숨 한숨, 한순간 한순간.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으로, 그리고 온전히. 마리가 그랬듯이. 윤마리님의 마지막 1년은 죽음을 준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그러나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았죠. 벚꽃은 해마다 피고 지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벤치 위 도시락, 공책 위에 한 줄 일기, 그 모든 순간이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누구나 언젠가 끝을 맞이하지만 그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완성된 인생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윤마리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그녀의 마지막 1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시작, 용기의 시작, 그리고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오늘도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